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가가 병원 자리라는 거죠. 병원 자리. 내가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매달 임대료를 받으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안녕하세요, 세연쌤. 오늘은 어디 놀러 오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코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요, 수원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가에 임장을 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자, 현금 흐름 만들고 싶으시죠? 이 현금 흐름은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비주택, 이 상가를 통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입주도 좋고 너무너무 상권도 좋은 상가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시켜드리고 함께 공부도 해볼 겸 이세연쌤이 직접 현장에 나왔는데요. 여기는 수원 영통구 망포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보시면 망포동의 메인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건물이라고 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종 병원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2층에도 갑상선,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 3층에 쭉 보시면 S치과 있고요. 네, 마법의 손, 성형외과, 피부과. 오, 저기 가면 저도 예뻐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물건 정보를 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건 번호는 2022-6169-6번이고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22-3 5층입니다. 건물 명칭은 골든스퀘어입니다. 대지권은 22.2평, 건물 면적은 45.8평으로 감정가가요, 신권으로 나온 거고요. 유찰이 아직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7억 6,1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임차인 현황에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가 직접 이 치과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건물 등기에 보니까는요, 2013년도 이 건물을 처음 분양했던 시기예요. 2013년도 1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 3월 10일 날 보니까 한국시티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밑으로도 가압류라든지 뭐 국민카드, 하나카드, 중소기업은행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압류와 가압류가 설정이 되었어요. 2021년도에 이 소유자분께서 직접 이 치과를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원장님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상가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또 안에 살펴봐야 하잖아요. 예, 따라오세요. 건물은 동강과, 여기 보시면 동강과 서관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되어 있어서 위층에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데요. 1층에도 상권 여러 가지, 1층 상권이죠, 있고요. 2층도 병원, 네, 꽉 차 있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장에 오셔가지고 이 안내 표지판을 잘 보시고 실제로 해당 층에 이런 업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5층입니다. 5층 지성플러스 치과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서관에도 병원, 쫙 병원으로. 근데 한 병원이요, 2층, 3층, 4층까지. 그 다음에 5층은 다른 외과고요. 6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보니까 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상가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좀 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지금 물건지 앞으로 왔는데요. 지금 낮 시간이라서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제가 좀 찍고 있습니다. 보면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네, 다 전면으로 되어 있고요. 5층은 이 후면 쪽으로는 창을 내놨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아파트 단지 보이시죠?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는 너무 좋고, 망포역 바로 앞에 몇 발자국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상가이다. 입지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자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운영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제가 관리실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테리어 상태 이런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 자리는 사실 병원이 다시 입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 맞추기에는 굉장히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현재 4층에 임대 나온 물건 중에서 16평으로 해서요, 같은 향 전면입니다. 같은 향이 2천에
140, 150으로 지금 임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나온 걸 확인했을 때는 2,130이었어요. 근데 또 올랐더라고요. 평당가를 좀 계산을 해보면 9만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좀 신축급 상가들이 수익률을 봤을 때 한 5% 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5% 중반에서 5% 중반 이상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병원 낙찰 받아서 현금 흐름 만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몸이 아플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채무자분께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좋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이 채무자분의 상황도 조금이나마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관리비가 많이 또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입찰가에 체납 관리비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입찰가를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관리실에 가서 직접 체납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런 상가들은요,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 세아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관리비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2천만 원 정도. 아, 2천만 원 정도. 언제까지 운영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세요? 많이 왔다 갔어요, 사람들?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힘드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리사무실에 보면 경매문의 사절, 낙찰후 문의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문의를 했는데요. 좀 굉장히 좀 날카로워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언제까지 운영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좀 감사하더라고요. 업무를 못 볼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입지가 이렇게 좋고 치과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이 체납 관리비가 얼마나, 대략적으로라도 얼마나 미납된 상태인지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엔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 상가는요,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한번 볼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저기 안쪽까지도 해서 다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데도 저도 여기 와가지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좀 여러 번 돌고 주차를 했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이고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점심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국에서 처방전 내고 기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촬영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자, 주차장 굉장히 중요한데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도 주차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괜찮은가? 이런 데가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가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가 내부와 그리고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주차장과 관리실의 체납 관리비가 얼마나 미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많이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가가 병원 자리라는 거죠. 병원 자리. 자, 여러분들, 내 상가에 이런 치과나 이 병원이 입점되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죠? 내가 굳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매달 임대료를 받으면서 또 돈을 벌 수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저도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영원한 투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파트나 빌라만 한다, 이런 주택에만, 또는 다가구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요. 비주택인 이런 입지 좋고 수요층이 좋은 아주 좋은 상가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또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는요 훨씬 더 대출이 잘 나옵니다. 거의 90%, 못 나와도 8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건 종류이죠. 지금 금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이 높은 금리에서 다소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다소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순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잘 낙찰을 받으신다면 더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매도할 때도요,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보면서 아주 최저 금리에서 매도를 한다면 매수자들도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의 재테크를 경매로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경매 물건이 나온 치과의 원장님도 치과만 운영하지 않고 이런 현금 흐름을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좀 버티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권리금을 받고 또 임대를 실제로 이 자리에 내놓았다면 조금 더 상황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상가 현장에서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어려우신가요? 오늘 이세연쌤이 마지막으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내가 다주택자라서 주택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고 이런 좋은 상가 하나 낙찰받아서 내가 임대료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있죠. 상가는 주택보다 조사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저도 상가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의 상가는 훤히 잘 아시죠? 예, 여기는 우리가 처음 와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의 상가를 먼저 조사해보세요. 매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임대를 구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정보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심 상권이고 자리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구나. 여기는 그래서 수익률이 낮구나. 1층이 상부층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매매가가 높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상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주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상가도 여러분들 하나 꼭 낙찰받아서 현금 흐름과 임대 수익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세연쌤과 함께 마지막으로 힘차게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